자, 페이지요. 페이지 25페이지요. 그래서 법정 이상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정 이상권 알차리죠? 자, 법정 이상권이요. 법정 이상권은 뭐냐면, 먼저요, 365조요. 일괄경매 청구권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권은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2월 1일 저당권 설정할 때 나대지죠. 나대지라는 것은 건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건물이 없는데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을이 한 사람이 저당을 잡죠. 그래서 2월 1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갑이 건물을 건축하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저당권자는요. 여기서 토지만 경매할 수 있잖아요. 토지만이요. 그래서 토지만 경매하면 이렇게 병이 경락이죠. 그 다음에 건물은 누구죠? 이렇게 갑이 되면은 갑의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 건물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뭐냐? 일괄 경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괄에서 경매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병이 경락이고 건물도 병이 경락이 되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뭐라죠? 동일하잖아요. 동일. 그러면 건물의 매각 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요 대지의 매각 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되는데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되고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일괄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일괄 경매를 하기 전에 저당 잡을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데 일괄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돼요. 그래 만약에 용익권을 설정받은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서 다르죠? 일괄 경매가 안 돼요. 다시 갑이 건물을 사죠? 동일하죠? 일괄 경매가 돼요. 건물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죠? 그러면 동일하지 않죠? 일괄 경매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일괄 경매는 의뢰요 권리, 의뢰 권리이지 뭐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뢰 권리지 의무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잉 경매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과잉 경매란 말이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366조 법정지상권이죠. 366조 법정지상권은 여기요 366이란 말이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저당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366조 법정지상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66조는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이렇게 건물이 있죠. 토지와 건물이 있죠. 무조건 동일해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미 동일해야 되고요.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요. 그것을 임의 경매라고 얘기를 해요. 임의 경매에서 토지가 병한테 경락이 돼요. 그럼 건물은 누구죠? 건물은 여전히 갑이죠. 맨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지죠? 그럼 이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지상권이다.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지상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나중에 달라지죠. 달라진 이유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진다. 366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305조 법정 지상권이요. 305조는 토지 위에 뭐가 있냐? 이렇게 건물이 있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잖아요. 동일한데요. 여기 을이죠. 을이한 사람이 이렇게 여기다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을 설정을 한 다음에 2월 1일이요. 토지의 소유자가요. 이렇게 병으로 바뀌죠. 언제? 3월 1일이요. 그러면 건물은 이렇게 갑이죠. 여기 을은 전세권자죠.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나중에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때 인정되는 게 법정 지상권이죠. 그런데 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되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건물의 소유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한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고 전세권자한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에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뭐가 안 되냐? 환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요. 환매 안 돼요. 그래서 환지하고 환매는 안 돼요. 관습상은요. 알겠죠? 여기서 또 오면 일단 법정 지상권이 되려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요. 건물이 을에게요. 매매가 돼요. 매매라든가 증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강제경매라든가 이렇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에서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져요.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나중에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 을한테 인정되는 게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나중에 달라져. 그럼 법정 지상권. 그 달라진 이유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만 366.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달라지면 305. 저당권과 전세권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지면 관습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관습상 법정이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요 토지의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상권을 뭐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이상권을 뭐라 하냐? 그것을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6은요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정이상권은 일단 매매가 있기 전에 동의를 해야 되고 증여가 있기 전에 증여를 하기 전에 동의를 해야 되고 강제 경매가 있기 전에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제 경매를 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언제를 기준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강제 경매는요. 첫 번째요. 저당권 있죠? 저당권 있고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강제 경매가 있다. 강제 경매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요 강제 경매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세 번째는요. 바로 그냥 압류요. 압류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강제 경매 이런 경우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저당권 가압류 압류죠.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한가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압류와 압류가 있죠. 그러면 가압류를 기준으로 하고 바로 압류다 압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봐봐요. 이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암기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공동저당이죠. 그럼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건물 철거 후 뭘 한다? 신축한다. 법정이상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수했죠. 일괄 매수했는데요. 일괄 매수. 대지만 등기했다. 대지만 등기요. 법정이상권이 됐냐 안 되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분에 관한 거죠. 지분. 여기서 지분만 처분했다. 지분만 처분이요. 그 다음에 대지 공유자예요.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했다 이 말이죠. 법정이상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대지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나중에 그 대지가 분할돼서 단독 소유가 됐거나 또는요 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경매가 됐다 이런 경우요. 그래서 여기를 대지를 만다 단독 소유 이 말이죠. 단독 소유했는데 나중에 경매를 해서 달라진다 이런 경우요. 법정이상권 되냐 안 되냐. 네 번째는 신탁자가 되냐 안 되냐. 신탁자가 되냐 안 되냐. 수탁자가 되냐 안 되냐. 수탁자가 되냐 안 되냐.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죠.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죠. 법정이상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여섯 번째요. 여섯 번 대지 소유자에게 뭐죠? 채권을 가진 자가 뭘 한다? 가등기라고 나서 나중에 뭘 한다? 나중에 건물을 신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주소에게 채권을 가진 자가 대지 위에 가등기라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건물을 신축을 해 이런 경우요. 법정이상권이 되는가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암기해야 되잖아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철거 후 신축하죠.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암기하라고 그랬죠. 안 된다. 뭐가 된다? 일괄경매 청구다. 일괄경매 알겠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죠. 근데 대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분만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분만. 알겠죠? 그 다음에 대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가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다.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가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무슨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한다.
이런 경우는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신탁자나 소탁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에서요, 자신의 특정 대지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죠.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고요. 땅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가등기를 했단 말이죠. 가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죠. 가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돼. 가등기 할 때 우리는 이제 담보 가등기죠. 담보 가등기 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법적 이상권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공동저당이죠. 건물을 철거 후 신축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에 돼 안 돼? 안 돼. 지분만 처분? 안 돼. 과반 수준권자의 동의? 안 돼. 대지를 단독 소유? 된다. 신탁자 수탁자? 안 된다. 구분소유적 공유에서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알죠? 가등기 담보로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어. 가등기 담보로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건축됐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니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저 대지 위에 가등기 있고 가등기 있고 난 다음에 신축. 담보 가등기는 뭐라 하냐? 그러면 담보 가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하면 저당권하고 똑같아. 알죠? 그래서 먼저 법정상권에서 이것을 먼저 암기해야 돼. 이것을. 알죠?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정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요 딸딸딸딸 해야 돼. 이 부분 모두가 다 우리 시험이 다 났어. 이것 빼고 6번 빼고는 우리 시험이 다 났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 이제 뭐죠? 관습상 법정이상권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 가압류합니다. 가압류를 기준으로. 알죠? 가압류, 아니 근데 저당권을 기준으로 가압류, 압류는 가압류, 그냥 압류는 압류.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데요. 그래서 건물만 매수하죠. 그럼 법정이상권이죠. 그런데 대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대형 지상권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환시한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 건물은 뭐냐? 건축 중이어도 된다. 건축 중. 건축 중은 무허가 건물이죠. 건축 중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된다. 토지와 건물이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원인 무효이다. 원인 무효. 원인 무효.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해? 돼 안 돼? 안 된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토지 인도 의무. 토지 인도 의무를 진 자. 인도 의무를 진 자가 했다.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해도 되죠. 신축. 건물의 소재가 달라져도 되죠. 그러면 신축한 건물하고 구 건물하고는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 건물을 기준으로 저 지상권의 범위를 정한다. 알겠죠? 이렇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죠.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자죠. 등기가 없어도 뭐가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왜요? 지상권이니까.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가 없어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러분요, 뭐를 얘기했냐면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지상권은 여러분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는 지상권하고 지상물하고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요,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건물의 소유권은 주된 권리고 지상권은 종된 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종된 권리 지상권도 같이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이전하죠. 그렇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왜 그러냐? 나중에 어차피 지상권을 가져올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처분했다. 그렇다 해서 대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괄경매청구령은 쓴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나중에 건물을 짓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 그러면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다. 일괄해서 경매한다 할지라도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배제를 받을 수 없다. 일괄경매는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그 다음에 366이다. 366은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되고 305는 전세권을 설정을 할 때 건물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요 관서법상은요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강제 경매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자, 법정이사건은요 362 환지 처분 환지 관습상 법정이사건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63 법정이사건이 성립하고 건물을 중축이나 개축을 해도 그 다음에 법정이사건은 존속한다. 알겠죠? 썩어다가 신축의 경우 구 건물을 기준으로 인정. 신축을 하면 구 건물을 기준으로 인정을 해. 363 법정이사건의 지류를 정하죠. 법정이사건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을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우리가 지류를 정할 때는 토지의 가치 그걸 따져가지고 지류를 정하는 거지. 지금 현재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봐봐. 이런 봐봐요. 나대질 때 땅값이 비싸요? 건물이 있을 때 땅값이 비싸요? 그러니까요. 토지 위에 법정이사건이란 말은 토지 위에 지금 남의 건물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값을 정하면 너무나 싸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상태는 제외하고 건물이 없다고 치고 이 땅을 임대했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지류를 정하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법정이사건의 지류를 정하는 때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을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65는요 시공회사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수의실을 건축했죠. 봐봐. 시공회사가 누구죠? 갑이죠. 자기 땅이 갑이죠. 수의실은 뭐죠? 수의실은 건물이죠. 수의실이 건물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수의실은 뭐예요? 수의실은 건물이다 아니다? 여러분 수의실 안 들어가 봤어요? 알죠? 수의실 들어가면 지붕이 있어 없어? 벽은? 기둥은? 그럼 건물이지 뭐예요? 수의실이 건물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공회사가 갑이죠. 자기 땅에다가 수의실을 지었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만 팔아먹었어? 땅만 팔아먹었어. 그럼 매매했죠. 매매했죠. 땅만. 알죠? 그래서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를 매매죠. 그러면 당연히 관습상 법정이사건이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한 번씩 문제 되면요 다 틀렸다고 찍어. 왜? 수의실이 법정이사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큰일 나죠. 366은요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이사건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죠. 법정이사건 가로묶고요 법정이사건은 종된 권리예요. 자, 두 번째로 그때 건물의 소유권이요. 소유권은 주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법정이사건이 있는 건물을 경락을 받죠. 그러면 건물 소유권만 경락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정지상권까지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뭐까지? 법정지상권까지. 알겠죠? 경락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367은요. 간섭상 법정이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 다른 말로 매매, 교환 당시 이 말이죠.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해야 돼. 알겠죠? 368은요. 공동근저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사실과 달리 등기부의 멸실의 기재에 등기가 이루어지고 등기부가 폐쇄된 상태에서 경매가 됐다. 그래도 법정이사건은 성립한다. 이게 올해 사법시험에 또 나왔거든요. 이게요. 2014년이잖아요. 여기 봐요. 이거예요. 봐봐.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의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현재 있어. 알죠? 있는데요. 여기다가요.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저당권. 그리고 건물이 있는데요. 등기부는 건물이 멸실됐다고 멸실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건물방에 등기가 멸실등기하죠. 그러면 등기부는 뭘 하죠? 폐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멀쩡히 있는데 멸실등기가 되고 등기부가 폐쇄가 된 거예요. 알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은 등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만 경매가 되죠? 토지만 경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토지만 경매를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한데 토지만 경매가 되다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에서 달라졌잖아요. 법정이사건 인정되냐 안 되냐 이 말이죠. 건물이 멸실등기가 됐는데 법정이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건물이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멸실등기가 됐죠. 그래도 소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봐봐. 자 368 봐봐.
야, 건물이 그대로 전속함에도 사실과 달리 가로묶어 등기부의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등기부가 폐쇄 거기까지 가로묶어.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권 소멸 X.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멸실됐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가 됐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달라졌죠. 그러니까 뭐가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건물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69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었다. 인생 끝났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었대. 그런데 아무리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을 하든지 말든지 법정이상으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부터 고개 숙이지 말고 나가. 알죠?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정이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70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대지의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죠. 갑은 법정이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그건 왜 그런다? 왜? 법정이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봐봐.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물권이죠.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죠. 저당권, 근저당권은 물권, 물권은 강행규정,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 이게 관습상이다. 관습상. 매매다. 매매로 달라졌다. 그러면 관습상이죠. 법정지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지상권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자, 371번. 그것은 왜 취득하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371.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했다.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있네? 알겠죠? 그랬는데요. 그 건물이요.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제3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 동그라미 제3자 양도 썩어다가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죠. 관습상. 지금 저당권으로 경매가 됐으면 366조죠. 저당권으로 경매가 된 것이 아니고 뭐가 됐어? 양도가 됐죠. 양도는 뭐죠? 매매죠. 매매니까 뭐가 성립한다?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성립해. 취득한다고 돼 있죠? 취득한다.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고 거기다가요. 차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차후. 아닌데. 개콘에서 봤나? 차우. 중국지? 아니야. 그 무슨, 우차싸에서 차우. 아, 항실 있는 게요? 그러면 항실 있는 게로 그냥 통일해, 그럼. 알겠죠? 항실 있는 게. 자요, 이건 나후에, 차후, 임의경매가 되면, 차후 임의경매가 되면 366조 법정이상권 취득. 366조 법정이상권 취득. 했어요, 지금요? 먼저. 차후 임의경매되면 법정이상 366조 봐봐. 이 말이죠. 봐. 먼저 내가 좀 설명하니까요. 우리 시험에도 이거 나왔어. 자, 봐. 토지의 건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동일한데요. 여기다가요, 2월 1일. 의리 저당권 2월 1일. 그런데 3월 1일 날요, 건물이 매매가 됐어, 건물이 누구한테 매매되냐?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이 을한테요, 3월 1일 날. 2월 1일 저당권이 있는데. 그럼 봐봐. 처음에는 똑같은데, 매매가 됐죠, 매매로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됐어, 지금? 달라졌죠? 달라지면 어떻게 한다? 여기 지금, 우리 지금 누가 있죠? 저당권이 있죠? 땅에다가 저당권이 있죠? 지상권은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에요? 여기요? 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요? 을이 아니고 A요? A인데요? A가요? 여기 을 있죠? 을이요?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저당권에 대한 경매가 안 됐으니까. 이걸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라고 해요. 저당권이 있는데 매매가 됐다잖아요.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건물만 매매가 됐으니까 나중에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지죠. 그럼 관습상 법정 이상권 성립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죠. 말소기준 권리가 몇 번이요? 말소기준 권리가 몇 번이요? 아니 저당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면 간섭상 법정상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면서 맨 처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고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 저당권이 있었죠? 이 저당권에서 경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 하나 다 없어지고 갑의 토지에 뭐가 생긴다? 366조 법정이상권이 사유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됐단 말은 없고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양도됐다고 돼 있죠. 일단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다가 달라졌죠. 그러면 관습상 법정이상권을 취득하죠. 여기서 이제 더 나가가지고 이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가 됐다. 그럼 뭐로 간다? 366조 법정이상권. 알겠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자, 372는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했죠. 그 다음에 저당권에 기한 경매, 임의경매의 기입 등기 후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죠. 양도 똑같죠. 그래도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알겠죠? 371과 370 하나는 법원행 경우시고 하나는 뭐죠? 그래서 사법시험이죠. 똑같은 문제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73은요. 토지와 지상의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 저기 봐봐.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뭐가 된다?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여러분요, 무허가 건물 맨 끝에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줄 거봐. 줄 거졌어요? 그럼 봐봐. 무허가 건물이 나오는 게 한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어디서 나와? 어디? 임차권에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지상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을 보면 그 지상물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무방하다. 또 무허가 어디서 나오죠?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뭐죠? 주택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 무방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작년 우리 시험 뭐 나왔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행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행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허가라는 것은 법정이상권,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권,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여기서는 다 뭐다? 무허가도 뭐가 된다? 인정된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74 건물 공유자인 공유자. 여기 봐봐. 여기 세 가지, 셋 중에 하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대지는 뭘 했다? 단독 소유. 여기 단독 소유하다가 토지와 건물수가 달라진다? 뭐 경매로 달라진다? 뭐든 아무튼 달라진다? 지분이다 지분?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알겠죠 지금?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보자면요. 375번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토지의 지분만 뭐만 처분했다고? 지분만 여기 지분만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성립할 수 없다. 대지 공유자 중 1인이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 과반수 여기 있네.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축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축한 경우 법정이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됐죠 지금?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도 다 나왔어. 여기도 다 있지만 알겠죠? 셋. 됐죠? 그 다음에 377 대지 소유자가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죠.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 그 가등기를 설정한 대지 위에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네. 봐봐. 가등기가 있고 건물을 신축했네. 저당권이 있고 건물을 신축했네.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378 일필의 토지를 구분 소유적 공유. 여기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라고 돼 있죠. 됐죠? 그 몫의 대지에 다른 말로 특정 소유 부분이죠. 그 몫의 대지 위에 신축했다. 그러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뭐하다? 동일하다 이 말이죠.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379 토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공유자 갑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 출과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을 한다. 그 몫의 대지라고 그래. 너는요 특정 부분이라고 그래. 특정 부분에 신축을 했죠. 신축 맨 끝에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360은요 무허가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뭐만 등기했다? 뭐만? 대지만 등기. 381도 똑같아.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법정이상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할 수 없다.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자, 382는요.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의 갑이 공동 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 공동 저당이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이다. 법정 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맨 끝에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봐. 여기 있는 거 문장 문제 없이 다 나왔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이 안에 있는 걸 내용을 다 읽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약간 힘들 수 있으니까 짧게 항상 짧게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고 일단 나중에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딱 알면 되죠. 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법정 이상권 금방 뭐 0.5초 사이에 알 수 있죠. 알겠죠? 자, 지역권 여러분 눈 뜨고 계시죠? 저는 밥 먹고 이제 소화돼 가지고 이제부터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요 눈꺼풀이 무거운가 봐요. 알겠죠? 그 왜 여러분요 눈꺼풀에다가 왜 돌 달고 왔어요? 알겠죠? 그거 참 신기해요. 알겠죠? 자, 지역권요. 지역권까지는 해야 돼요. 자,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될 때 호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마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383에다가 동그라미가 뭐라 쓰냐? 상린 관계에 관한 규정과 유사 그렇게 상린관계. 여러분 상린관계 보면 뭐가 있죠?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그다음에 물에 관한 상린관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도 보면 물에 관한 상린관계가 있거든요. 물에 관한 이것이 똑같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384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한 경우 공유자 1인 누구람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죠. 소멸을 중단했죠. 좋아요 나빠요? 좋죠.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 중단하고 같은 게 뭐예요? 오케이 해서 취득시효 이렇게. 그 다음에 385 지역권은 어떻게 하죠? 계속되고 표현돼야죠. 왜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 대신에요 계속하고 표현이란 말을 써. 386 지역권 설정 계약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지역권은 약정이죠. 약정. 등기를 해야 돼요. 387 지역권은요 요역지와 분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분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388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죠. 몇 년? 20년 이렇게. 389 공유자 1인이 취득하죠. 지역권을.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뭘 한다? 취득한다. 390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 거기다 써 공작물을 사용 쓰고 비용은 분담해야 돼. 이건 왜 그런 말이 나오냐 봐봐. 여기요 우리가 여기 보면 지상권하고 여기요 전세권하고 여기 임차권이죠. 이것은 점유예요. 점유라는 것은 뭐냐? 점유라는 것은 배타적 지배예요. 배타적 지배.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야. 여기가 토지예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을한테 지상권을 주죠. 그러면 이 을이요. 이 토지 이 부분을 자기 혼자만 독점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주고 나서 다시 똑같은 땅에다가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줄 수 있다 없다?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줬어. 그러고 나서 똑같은 토지에다가 다시 또 전세 줄 수 있어 없어? 있냐고 없냐고. 아, 여러분 배타적이란 말 몰라요? 배타적이란 말은 독점적이란 말이잖아요. 독점적. 이건 뭐다? 하기스 기적이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러면 여기 이렇게 일본 스모 씨름 얘들 하기스 기적이 차고 이렇게 일본 스모 씨름 하잖아요. 그럼 밖으로 밀어내 안 밀어내? 그걸 밀어내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그걸 배타적이라고 그래. 너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이니까 뭐예요? 혼자 있으니까 독점적이라고 그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뭐죠?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양립은 양쪽 나란히 서 있다 이 말이죠. 서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하나 발로 차야 되니까. 그것을 뭐냐? 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를 점유하면 봐봐. 이게 이 건물을 내가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임차인이니까 임차인. 그 말은 어떻게 팔 벌려서 안 되죠. 팔 벌려가지고 이거는 비단 구렁이가 와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보면
이것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로 줄이면 이 건물이 뭐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것을 이렇게 한다. 이걸 점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점유하는 것은 나 혼자 하니까 다른 사람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독점이라고 그래. 그걸 배타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배타성이 있어요. 나 혼자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요 동일한 전세권을 주고 동일한 부분의 지상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토지의 일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다 이렇게 전세를 다 주고 여기다가 또 여기다 이렇게 다 전세 주고 여기에다가 지상권 줄 수 있어 없어? 일부에다가는 지상권 줄 수? 내가 지금 점유하면은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 어? 된다겠냐고? 안 된다겠냐고? 아니 여러분요 좀 믿음을 좀 가지. 믿음을. 이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일부란 말이 뭐예요? 이만큼 여기 이만큼은 지상권 이만큼은 전세권 이걸 일부라고 하는 거지. 전부 다 주고 그 외에 일부 절대로 안 돼요. 그걸 점유로 간다니까.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한다는 것은 공용적이야. 공용적이에요. 그럼 공용적이란 말이 뭐예요? 같이 사용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공용적이다 이 말이에요. 공용적이다. 무슨 말이겠죠? 같이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같이 사용하니까 집에 앉지 점유하지 않으면 같이 사용해.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설치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승역지 소유자도 자기 땅에 있으니까 쓸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걸 설치를 누가 했어? 요역지 소유자가 했죠. 그러니까 비용은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 지역권은 나 혼자만 쓸 수 없는 거라니까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돈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용은 분담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말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391은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상속에 의해서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상속. 왜요? 재산권이니까 상속받죠. 지역권은 재산권이잖아요. 물권이니까 상속받을 수 있다. 지역권은 봐봐. 이거 봐봐. 392하고 387하고 내가 아까 문제 풀이할 때 몇 번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387 봐봐. 392 봐봐. 여기 보면 지역권은 387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안 되죠. 알겠죠? 그런데요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해서 이전한다 이 말이죠. 이전. 이것은 넘어갈 때 이전에 갈 때는 요역지 소유권이 가면은 지역권도 같이 간다 이 말이죠. 종된 권리, 주된 권리. 이런 봐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죠? 비서진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역지가 주된 권리고 지역권이 종된 권리.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은 그에 따라서 부종해서 같이 이전해.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무슨 말이죠? 약정에 의해서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전세권인데요. 여러분요. 첫 시간이니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